진행자. 예, 안녕하세요. 2차 대전 설명회 진행을 맡은 진행자입니다. 2차 대전 설명회는 2차 대전 당시에 어떤 상황을 놓고 꼭 그래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인터뷰하는 방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오늘 주제는 스탈린이 독소전쟁 당시 모든 공장들을 우랄 너머로 이주시키지 않았다면? 입니다. 그래서 저명한 2차 대전 전문가인 폰을 모셨는데요. 먼저 한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폰, 안녕하세요. 진행자. 예, 안녕하세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소련이 전쟁 중에 그렇게 많은 공업시설을 우랄 밖으로 옮기게 된 것은 역사상 매우 중요하고 특이한 사건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오늘날과 같은 러시아 연방도 존재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말하면 모순적이게 들리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소련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나 공산당 선언 등 수많은 위대한 사상가와 정치가들, 또 학자들의 저술 속에서 이런 얘기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저로서는 이것이 정말 역설적인 이야기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현재에도 똑같은 질문이 제기되곤 합니다. 왜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나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서 유독 소비에트 연방만이 그렇게나 비생산적이 되어버렸느냐는 겁니다. 진행자. 물론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이유와 배경을 더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는데 우선 스탈린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만일 당신께서 정말로 의도치 않게 실수를 하신 거라면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입히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 때문에 그랬나요? 폰. 제가 만약 의도치 않게 실수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저의 큰 잘못일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저는 나름대로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살아있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누군가가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자신의 판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물론 저는 전혀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스탈린의 실수였어요. 진행자. 당시의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당시에는 독일이 동부 지역에 침입했던 때인데 서부 지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폰. 사실 그때는 별로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소련군은 레닌그라드라는 도시에 포위되었었거든요. 그런데 독일군은 당시에는 레닌그라드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레닌그라드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스크바에서도 레닌그라드 쪽으로 진격해야만 했지요. 결국 스탈린은 모스크바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레닌그라드 쪽으로 진격하도록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직 소련군이 독일군보다 숫자가 훨씬 적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탈린은 모스크바에서 가까운 레닌그라드 쪽으로 진격하도록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스탈린의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히틀러가 서부 지역에서 군대를 집결시켜 놓은 상태였거든요. 따라서 만일 스탈린이 모스크바에서 가까운 레닌그라드 쪽으로 진격하도록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아마도 독일군은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했을 겁니다. 물론 결과는 크게 달라졌을 테지요. 진행자. 그렇군요. 그럼 지금부터는 폰 씨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전략을 사용하셨나요? 폰. 당시에는 소련군은 병력 수가 훨씬 적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레닌그라드에 도착하여 독일군을 격퇴시켜야만 했습니다. 사실 독일군이 모스크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거의 다 점령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은 모스크바에서 불과 3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레닌그라드 쪽으로 진격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닌그라드에서 독일군을 경멸시키려면 서둘러야 한다는 거였지요. 물론 소련군의 숫자는 적군뿐 아니라 아군 측 병사들조차도 3분의 1 정도 부족했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필요한 무기류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했어요. 게다가 군대의 사기마저 저하돼 있는 상태였었고요. 아마 이런 점들이 스탈린으로서는 아주 좋아하는 바였을 겁니다. 즉, 적의 수도 가까이 가는 것이야말로 그만큼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요. 또한 군수품 보급 면에서 본다면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아 작전 수행 속도 면에서 월등했으며 더구나 눈 덮인 겨울이어서 도로 사정 역시 최악이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레닌그라드 전투는 1941년 8월 초 어느 날 저녁 어둠이 깔리기 직전에 끝났습니다. 그날 밤 9시 15분쯤 스탈린은 레닌그라드 전선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레닌그라드 남쪽 약 10km 지점에 있는 라도가 호수 근처에 있는 보병사단 하나를 차출하여 후방부대를 지원토록 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때 동원된 사단 병력은 약 5,000명 정도였습니다. 진행자: 그럼 그 5,000명의 병력이 소련군이 철수한 레닌그라드로부터 불과 몇 마일밖에 안 떨어진 곳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얘긴가요? 폰: 네, 맞습니다. 당시 소련군은 모두 총퇴각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부대 자체도 이동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소련군 지휘관들은 대부분 유능한 장교들이어서 전투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수적으로 열세하더라도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겁니다. 진행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폰: 소련 지도부 내 일부 인사들 사이에선 처음엔 좀 신중론자가 우세했으나 곧 낙관주의자들이 득세를 했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결단을 내릴 시간이 왔다고 본 거지요. 이리하여 독일군과의 격렬한 교전이 전개됐고 드디어 내일 아침 동이틀 무렵 항복명령서가 전달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탈린이 직접 나서서 말하더군요. 안 됩니다. 진행자: 스탈린이 최종 결단을 내렸다고요? 폰: 물론이요. 처음에는 스탈린이 무슨 소리냐고 반문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나야 모르니까 네가 대답해라. 라고 되물으니 스탈린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어제 밤늦게서야 겨우 참호를 파냈소. 게다가 오늘 아침 일찍부터 작업을 개시했어야 하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스탈린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는지